안녕하세요. 코메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느라 힘들어하는 분 많으시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울증을 더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니까 예방하고 조심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들어야 되는 분,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 중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이더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라이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방 활동은 하시겠지만요. 이런 무신경함이 자전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전혀 정비를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려고 합니다. 라이딩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죽하면 기상령을 넘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라이딩 후에는요? 몸 씻기도 힘들 정도죠. 자전거 정비까지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자전거를 살피고 수시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기간이 끝나가는 부품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S 요청이 들어오는 제품 대부분은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펄크럼 휠입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썼으니까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를 하려다 보면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레이싱 제로나 레드메탈 제로 같은 알루미늄 스포크와 니플을 쓴 휠은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한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라기보다는 제품 특성입니다.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는 맞닿은 채로 오래 두면 고착이 발생합니다. 달라붙어요. 니플을 돌려도 잘 안 돌아가거나 심한 경우 스포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에 AS 요청이 들어온 휠 중에는 스포크가 꼬인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크가 왜 꼬일까요? 라이딩만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손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휠 트루잉을 위해 니플을 돌릴 때 니플과 스포크가 고착되어 있으면 스포크를 잡지 않은 상태로 돌리면 스포크가 꼬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알루미늄은 변형이 생기면 복원이 불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에서는 고착 해소를 위한 화학 물질과 전문 공구를 갖추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스포크와 니플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뿌리고 놓아뒀다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스프레이가 있고 오일도 있어요. 스포크 상태에 따라 골라서 사용합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 스포크와 니플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 스포크 홀더로 잡습니다. 지금 세 가지 스포크 홀더가 있는데요. 규격에 따라 달리 사용하도록 스포크 규격이 표시되어 있어서 작업할 스포크에 맞는 스포크 홀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스포크 홀더만 사용해도 스포크가 꼬이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착이 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스포크를 잡은 채로 돌아가지 않는 니플을 돌리다 보니까 꼬이는 대신 부러져 버립니다. AS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작업을 하면서 스포크가 부러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작업 중에 부러진 건 아니고요. 고착이 심해서 작업 중에 부러지는 경우에는 지금 이 짧은 스포크보다도 더 아래쪽이 부러지게 됩니다. 작업하면서 부러진 스포크 비용을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냐고요? 기준은 부품 손상의 원인입니다. 자, 여기 니플과 스포크 상태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작업자 실수로 부품 손상이 발생했다면 작업한 쪽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품 특성이에요. 작업자는 원칙에 맞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특성에 의해 손상된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구 부러지게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러지지 않게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비용 부담이 되시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크 홀더와 함께 각각의 니플에 맞는 스포크 렌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AS를 위해 입고된 휠 중에는 니플이 손상된 제품도 꽤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스포크 렌치를 억지로 끼워 넣거나 스포크 렌치가 안 맞는다고 몽키 스패너나 바이스로 잡고 돌리려다가 이렇게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맞는 공구가 필요합니다. 펄크럼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니플을 사용하는 휠이 좀 있습니다. 이건 비단 펄크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조사가 많은 만큼 전용 니플을 쓰는 휠도 꽤 많고 그에 따른 스포크 렌치도 판매합니다. 펄크럼에도 여러 전용 니플과 그에 맞는 스포크 렌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펄크럼 서비스 센터 전용입니다. 그 전용 공구를 쓸 수 있는 곳은 펄크럼 본사와 계약된 공식 서비스 센터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가 바로 그 서비스 센터 전용 공구입니다. 꼭 이 공구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변형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알루미늄 부품에 아무 공구나 댈 수는 없죠. 간단한 작업은 대리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공구가 나옵니다. 전용 공구는 저희 펄크럼 서비스 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일반 공구들은 다른 매장이나 대리점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펄크럼 휠 정비를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에서 모두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실제로 펄크럼 휠 정비를 직접 하는 매장이 전국에 꽤 있습니다. 이 공구들을 잘 활용해서 휠이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겠죠? 안정적인 휠 트릴링 스탠드에 휠을 걸고 스포크 텐션을 조절합니다. 저희는 DT 디지털 텐션 미터를 활용하고요. 그렇게 텐션을 맞춘 다음에 이 다이얼 게이지까지 이용해서 다시 한번 측정합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정비한 휠이 배송 과정에서 틀어지면 안 되겠죠? 정비를 마친 휠은 보호 포장재로 싸고 휠 전용 박스에 담아서 발송됩니다. 안에서 잘 보호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하게 제작한 박스입니다.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